가자 막 이거. 여러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 30%나 묶여있어 하고 채인님 같은 분들은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도가 없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알면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멘토 구채입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또 한 해를 정리해보면 아, 내가 왜 이렇게 오래 돈을 못 모았지? 이런 고민들도 많이 들잖아요. 특히 이제 직장인분들은 아, 그럼 마지막 불꽃 연말정산이라도 좀 챙기자. 맞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연말정산할 때 꼭 필요한 통장 3가지를 오늘 한번 희희님께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해서 좀 모셔봤습니다. 영상 끝날 때 구독자 책 이벤트도 있거든요. 꼭 끝까지 봐주시고 참여해주세요. 전 지금 결혼 이제 9년 차 되는데 싱글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는 연말정산 때 돈을 토해내본 적이 없고 희애님은요? 저도 한 번도 토해내본 적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알면 할 수 있다. 알면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자 요새 이제 시즌이잖아요. 네. 어때요? 강의 같은 거 많이 다니시니까. 강의를 할 때마다 처음에 퀴즈를 내요. 여러분 앞에 소득세를 1년치를 다 합친 120만 원이 있고 그리고 IRP를 가입해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148만 5천 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여러분이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죠? 120. 120. 맞아요. 우리 세희님은 너무너무 잘 맞추셨는데 요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틀리시고 방금 영상 보신 분들도 뭔 소리야 이러면? 뭐야? 뭐라고? 120? 왜 120인데? 이러신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얘기 좀 해줘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연말정산은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내가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뭐 예를 들어 IRP나 뭐 연금저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입했을 때 혜택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의 합계만큼만 내가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한다고 막 이것도 가입하고 저것도 가입하고 막 냈는데 정작 총 1년 동안 낸 소득세는 100만 원이야. 근데 나는 200만 원씩 뭔가를 했어. 그렇지만 난 100만 원밖에 못 돌려받는 거면은 이거는 그냥 뻘짓한 거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연말정산 때 사실 꼭 있으면 좋을 통장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하나씩 소개해주면 그거를 좋을 것 같아요. 콤팩트하게 3개 오늘 정리를 해볼 건데요. 바로 첫 번째 거 가겠습니다. 네. 바로 청약통장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 청약통장. 맞아요. 네, 보통 청약통장은 정말 우리가 청약을 위해서, 당첨을 위해서만 활용하는 통장이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걸 1순위로 꼽은 이유가 있어요. 올해 개정이 된 내용이 있어요. 늘어났습니다, 한도가. 원래는 청약통장을 통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240만 원까지였거든요. 대상 금액이 240만 원 기준으로 40%여가지고 96만 원까지만 우리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이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300만 원의 40%니까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공제가 뭐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다 이 세금을 매기려면 너무 많이 떼가잖아요. 맞아. 근데 120만 원 정도는 내가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5천을 벌었지만 4,880만 원만 맞습니다. 번 걸로 해줄게 하면 같은 세율이어도 맞아요. 낼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소득이. 이 세금의 타겟이 되는 그 크기를 줄여주는 게 소득공제니까 우리는 줄이면 줄일수록 이득입니다. 저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 그 청약통장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녀 것도 소득공제를 부모인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 것도 안 되고? 네, 각자 혜택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주부분들은 청약통장을 가입은 하지만 공제 혜택은 따로 못 받는 거죠. 그래도 되겠다. 총 넣을 수 있는 금액이 20인데 10씩 넣는 것보다 와이프 5, 남편 15 이렇게 해서 남편은 연말정산 혜택을 조금 돌려받는 거를 좀 몰아주고 하지만 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넣을 때 기회는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비율을 약간 나누셔도 괜찮겠다. 이거 현실적인 방법이죠. 오케이. 두 번째 통장은 바로 연금저축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세액공제는 이제 1차적으로 세금 매겨지는 걸 우리가 산출세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1차적으로 손해시 세금 이만큼 내세요라고 1차 값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제 할인을 받듯이 이렇게 줄여나갈 것인가. 100만 원 내라고 했을 때 10만 원 깎고 20만 원 깎고 직접적으로 이제 경비 처리하는 걸 세액공제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연금저축에서 우리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 대상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그럼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평균? 그 정도 넣으시면 되죠. 최대값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우리가 또 이 나라에서 600이 대상이라고 했지 600을 다 빼주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제율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공제율은 이제 근로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16.5%를 적용받아서 99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러면 아까 만약에 100만 원이었는데 내가 만약에 연금저축 이게 99만 원이야. 그러면 10,000원 내는 거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 소득이 난 좀 번다. 5,500만 원 초과한다. 13.2%를 적용을 받으세요. 79만 원 정도를 돌려받거나 혹은 세금에서 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100만 원 나왔지만 21만 원만 맞습니다. 내라. 이렇게. 오. 이게 정말 이거 진짜 크다.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면 소득공제는 월급 자체 규모를 좀 줄여주는 건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세금 이만큼 내지 마니까 약간 체감이 좀 달라서. 여기서 질문 있어요. 뭐죠? 왜냐면 이게 한도가 있잖아요. 아까 연금저축이 연간 600인데 그러면은 지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나 올해 이거 못 냈는데 근데 지금 이제 12월이야. 그쵸? 혹시 한 번에 뭐 낼 수 있거나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지금 이미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떠 있어요. 맞아요. 들어가시면은 내가 세금을 돌려받게 될지 혹은 뱉어내게 될지 예상값이 나오거든요. 무턱대고 600만 원이라는 최대 한도만큼 무조건 넣지 마시고 맞아. 세금 낸 거 미리 보시고요. 그럼 미리 보면은 얼마 해서 얼마가 나옵니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게 100%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도 얼추 맞거든요. 거기에 계산기처럼 가령 뭐 연금저축을 내가 50만 원 저축했을 때 얼마 돌려받습니다. 뭐 100만 원으로 값을 바꿨다. 그러면 얼마 돌려받습니다. 이거를 바로 실시간으로 계산기처럼 두드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난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카드 같은 경우에 소득 공제 해주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내가 쓰는 거잖아. 맞아요. 뭔가 사라지는 돈인데 얘는 저축에 돈을 돌려주는 거니까 약간 좀 이자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이자 약간 미리 땡겨받는 그런 어.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미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이 뭔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노후 준비 상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부야, 직장인이 아니야. 가입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소득이 없는 분들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가입을 할 수 있는 연금저축이거든요. 근데 연금저축이 흔하게 많이 여쭤보시는 네. 게 연금 펀드냐 연금 보험이냐 맞아요. 항상 고민을 많이 하세요. 좀 팁이 있어요? 좀 성향을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펀드형이랑 보험형 두 가지만 있잖아요. 요즘의 대세는 펀드형으로 많이 기울기는 했으나 말 그대로 펀드예요.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운용 수익을 얻고 불어날 수도 있지만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위험을 우리가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면이 있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 이율이라고 해서 마치 적금의 이자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걸 보고 저축을 하는 것처럼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저희 이 기간을 다 채우면 이만큼의 수익을 보장해드립니다 라고 숫자를 처음부터 제시를 합니다. 근데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좀 센 편이에요. 나는 수수료를 좀 아끼고 내가 투자를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리스크도 좀 감수할 자신이 있어 하시면 펀드로 가시면 되고요. 나는 수수료를 좀 많이 떼더라도 노후까지 신경 안 쓰면서 정해진 숫자로 그 이율만큼 정해진 연금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보험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덧붙이면 연말정산은 연금 저축만 돼요. 보험은 연말정산 혜택이 없는 대신에 나중에 개시했을 때 비과세 세금을 안 떼요. 그러니까 사실 또이또이긴 한데 직장인은 당연히 저축을 가입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또 주부들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혜택 못 받는데 저축이 또 조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땐 차라리 비과세 받을까라는 부분도 염두를 하시면은 퍼펙트. 맞습니다. 연금저축 얘기하면 항상 따라오는 게 그러면 IRP라고 퇴직연금 계좌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딱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바로 IRP였는데요. 우리가 퇴직연금 통장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당장 퇴사 계획 없어도 누구나 미리미리 가입해가지고 연금저축 상품과 마찬가지로 노후 준비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아까 연금저축에서 우리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최대 600만 원이었잖아요. 이 IRP 퇴직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입니다. 그럼 600, 900 합쳐서? 합쳐서는 아니고요. 이제 IRP의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의 한도를 포함해요. 가령 제가 한 해 동안에 이미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쭉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IRP에는 나머지 금액인 3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연금저축을 제가 가입도 안 했고 저축도 안 했어요. 그러면 IRP 혼자서 이 9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공제율은 연금저축이랑 똑같아요.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 보금 받으셔가지고 최대 148만 5천 원만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예시를 100만 원 손이시 세금 내세요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48만 5천 원은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 헷갈려 하세요. 연금저축이랑 IRP가 뭔가 같은 듯한데 다른 점이 이제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싶어요. 연금저축은 조금 더 공격성 상품을 이 바구니 안에 많이 담을 수 있고
IRP라는 이 바구니 안에는 비교적 뭐 예금이라든지 이런 원금 보장 채권. 형상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종류로 유동적으로 담을 수가 있어요. 그 IRP는 그러니까 원금 보전되는 좀 안정성의 상품이 30%. 30%가 해야 되는 의무 비율이 맞아요. 있죠. 의무까지 있어요. 어. 네. 30%면 적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처럼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30%나 묶여있어 하고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드는 것도 맞아요. 사실이라서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 채인님 같은 분들은 연금저축이 더 맞을 수가 있는 그럼 거죠. 연금저축은 100%예요? 아무것도 네, 없어요? 그 한도가 없습니다. 아 그래 다 몰빵 주식 맞아요, 맞아요. 가자 막 이거. 여러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채권도 많이 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연금저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이 없는 분들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주부분들은 다 맞아요. 그런데 IR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있는 사람들 누구나 꼭 근로소득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소득이 있겠죠. 얼마나 있어야 돼요? 소득은 있기만 하면 돼요. 아 진짜? 네. 막 알바를 해도 상관없어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물론 전해의 소득 증빙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있었는지 그런 건 살피기는 하겠죠. 12월에 홈택스 들어갔는데 뭔가 세금이 많이 나왔고 내가 이걸 뭔가 돌려받을 만한 걸 못 채웠어. 근데 연금저축은 좀 일부 너무 턱없이 부족해. 그때는 이제 연금저축 부족한 거랑 IRP까지 내가 고려해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두루두루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와 좋다. 또 다른 차이는 없어요? 연금저축은 운용 보수는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대놓고 받는 수수료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IRP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0.3% 정도 수수료가 또 부과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는 저 티끌 같은 저 수수료도 나는 용납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연금저축 그런 분들은 이제 야생으로 나오셔야 그렇습니다. 연금저축 야생, 주식 야생으로 나와야 돼. 근데 오늘 되게 뭔가 정리를 잘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세 개인데 더 뭐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물론 우리가 세 가지라고 했지만 보너스로 한 0.5 정도 하나 더 말씀드리면 0.5 뭐야? ISA 얘기도 좀 슬쩍 하고 싶은데요. ISA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뭐 대놓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ISA는 그 의무 기간인 3년을 채우고 나면 만기 해지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저축을 해두고 운용을 해두었던 수익을 연금저축이나 IRP 두 개 다 돼요. 이 두 개의 상품에 우리가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한 금액의 10%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까 그 한도를 다 채우고도? 맞아요.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킥인 거죠. 그러면 그 한도액 자체는 없어요? 한도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 오케이. 이게 어디였는데? 그럼요. 뭐 이거를 위해서 막 일부러 내가 만기 되십시오. 만기 제발 빨리 다가오셔서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마침 또 연말 다가오는데 너무 만기까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다. 요거까지 챙기십사. 예를 들면 3월에 만기됐어. 그럼 내가 5월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60일만 벗어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돼요. 올해 안에 어쨌든 만기된 게 있었고 내가 그 이 2달 안에 넣었으면 되는 거네. 맞습니다. 지금 약간 만기 애매하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와 오늘 진짜 유용했다. 정리하면은 일단 소득공제 할 수 있는 통장 중에 하나 청약통장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걸로 연금저축 계좌랑 일환성 쌍둥이 같은 IRP 퇴직연금 계좌가 있었고 보너스로 만기된 ISA 계좌 중에서 내가 퇴직연금으로 이전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를 세액공제 또 받을 수 있는 거. 이 정도면 됐다. 이게 또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랑 다르니까. 그럼요. 저희 희애님이 진짜 경제 자판기처럼 뭔가 똑 물어보면 막 다 나와. 30살 경제 공부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이게 흔한 재테크 책은 아니고요. 정말 경제 입문서, 우리가 금리는 왜 변하는지, 물가는 왜 오르는지, 부동산은 왜 이렇게 변동을 하는지 누구한테 물어보고는 싶지만 시중에 박사님들이 쓰신 어려운 책들이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5년, 10년 읽을 수 있는 입문서 같은 책이라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구독자분들께도 5분께 저희가 추첨해서 보내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 보시고 책에 기대평을 적어주시면 5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필수 통장 3가지, 아니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 두루두루 잘 챙기셔서 13월에 월급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